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서 이번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때만 되면 볼모로 잡히는 이 현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04년이죠.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올해 2015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이 적정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10년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주긴 줘야죠. 네. 근데 북한이 벌써 2009년에 좀 미리 달라 그랬는데 한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5에서 $10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약속이 다르지 않냐. 2015년에 주겠다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협상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임금 문제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임금도 이제 합의로 주기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그냥 올려놓고 뭐 그거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남북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상을 해서 뭐 평당 얼마라든지 또 그리고 어느 땅은 주고 어느 땅은 안 준다든지 그런 게 합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 여하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5보다 좀 적게 주려고 그럴 테고 북한은 과거에 $5에서 $10 평당 달라 그랬으니까 $10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네. 합의를 해봐야죠. 네, 지금 멋대로 임금 인상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위원님 볼 때 어떠세요? 일방적인 그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는 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수순은 좀 근로자들 이미 철수를 시켜버린다면 이것도 북한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개성공단이 사실은 남북관계 화해 협력,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돼갖고 뭐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또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 토지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특혜를 줬다. 남북 사이의 이제 화해 협력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됐었죠. 근데 과거에 10년 동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좀 잘 지내자는 그런 정부가 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MB 정부에 이어서 좀 남북 관계 경색기가 좀 길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이제 흔드는 거죠. 네. 이미 재작년인가 그 문을 닫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좀 몇 달 동안 이제 고생을 했었죠. 이번에도 역시 같은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이제 좀 대남 관계에서 남북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는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다른 오부지를 취하려는 그런 이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이제 하기로 했었죠. 네. 토지 사용료와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어떤 액수로든 아마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노임 월급이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사용료도 아마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마 개성공단이 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토지 사용료 2009년에 제안했던 북한이 $5에서 $10 어떻게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주기는 줘야 되지만 우린 가능한 최소한도를 줘야 되고 그들은 최대한대를 원할 텐데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주는 거니 기업 사정도 봐야죠. 기업이 뭐 이윤이 많이 나오면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나 기본은 약속은 했으니까 주긴 줘야죠. 그러나 이제 남북 간에 지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만나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북한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얼마를 벌게 되느냐? 토지 사용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5에서 네네. 평당 $10라 그러면 $5라 그러면 1년에 55억 원. 100만 평이거든요. 여기가. 네. 100만 평이 50억 원이고 $10 줘도 110억 원. 요거고요. 임금도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도 임금 문제는 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로 5% 이내로 올리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5% 이내도 남북한 당국 간 합의로 올리게 돼 있는데 자기네 주권 사항이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5.18%를 올려버렸어요. 5%를 약간 넘겨가지고 남북 간의 합의를 안 지켰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자기네 주권 사항이라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5%까지는 합의만 되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임금을 그들이 올려달라는 5.18%라도 올려줘도 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두 개 합해도 110억 원인데 네.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 빌려가고 돈 안 갖고 있는 게 1조가 넘어요. 우리한테 돈 안 갚는 게 100배가 넘는데 거기서 이렇게 깔 수 있는 자기네들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네. 지금 인상해서 저 달라고 해서 막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딱한 신세인데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어기는 거를 놔두면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어거지를 부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원칙대로 우리 정부가 기업들한테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단합해서 합의가 된 이후에 주자. 그렇게 이제 기업들하고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두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깃장, 어거지, 뭐 주도권 싸움 계속 기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개성공단 하면 어떤 남북 경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툭하면 이게 정치적 볼모로 잡히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이게 대안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외국인 유치 기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기업 유치는 또 최선의 방안을 좀 보세요. 박사님 먼저 얘기 그렇죠. 들어볼게요.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특히 뭐 그 독일 회사도 뭐 입지를 뭐 이렇게 타진해 보기도 했고 네. 중국 기업도 좀 관심이 있고 러시아도 좀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 러시아 기업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남한 기업만 차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어거지를 부리기가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오려면 남북 관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그들도 안심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정치 상황하고. 네. 연구원님께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사회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살려갖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이제 좀 관계 발전에 그 동력이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좀 서로가 좀 배려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토지 사용료를 내든 월급을 올려주든 그것이 기업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손해가 된다. 오히려 다른 쪽에 투자하거나 기업하는 게 더 훨씬 좋다. 하면은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저는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이 자기네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좀 도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접수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니까 분명히 합의해서 처리할 거는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보여집니다.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면 항구라든지 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없는데 또 하나 근데 기회가 있는 건 뭐냐면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기업 중에 개성공단에 들어올 기업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기네 중국보다 개성공단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해서 개성공단에 생산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렇게 배짱 부리는 이면에는 그런 게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개성공단 이슈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 비밀 수교 협상을 했듯이 북한과도 비밀 수교를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일축을 했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보도한 데가 워싱턴 타임즈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정통지고 워싱턴 타임즈가 이제 우리 통일교에서 하는 신문인데 어쨌든 워싱턴에서 이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쿠바하고도 했으니까 지금 이란하고도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그 나머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오바마가 만약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할 정도로 오바마가 속생각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한테 북한이 너무나 모욕을 많이 줬고 오바마 대통령 뭐 핵 없는 세상을 연설하려고 그러는데 막 미사일 발사하고 막 핵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만큼은 정말 뭐 대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란도 물론 하고 있죠. 근데 이란은 개발 수준이 매우 낮은데 북한은 꽤 높아가지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교도 되고 정상화도 되는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모욕을 많이 줬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소니 해킹도 그렇고요. 지금 뭐 북한 붕괴론 발언도 이국에서도 나왔었고, 게다가 지금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 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지금 좀 어렵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 그렇죠. 뭐 지금까지 북한이 쏟아 나온 것 보면은 이제 주워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게 했죠. 무슨 그 개인적으로 모욕, 무슨 뭐 밀림에 무슨 뭐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우리인가요? 노동신문에 히틀러에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리포트 대사 이제 피습됐을 때 북한이 숨통을 끊어놨어야 네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하니까. 굉장히 또 발빠른 게 또. 예, 그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자기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 그 대사가 이 피습을 당했을 때 북한이 그 정부 아닙니까? 정부 당국에서 그걸 숨통을 끊어 버렸어야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에 칼세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김기정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최악의 그런 발언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낸 거나 같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미국하고의 북한 관계는 최악이죠, 최악.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좀 희망이 안 보이면은 북미 사이, 미국 사이 무슨 물밀 접촉이나 이제 그 수교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 박사님 얘기하신 그랜드 슬람 달성 좀 어려워 보이겠네요. 어려워 보이죠? 당분간은요. 어렵죠. 네. 예,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좀 모멘텀이 될까요? 당분간은 좀 힘들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육자회담 자체는 될 수도 있습니다. 육자회담은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처럼 쿠바는 전격적으로 수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교 날짜만 이제 남은 상태인데 이란하고도 지금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란은 아직 저급 단계고 핵 개발 수준이 북한은 거의 실전 능력을 갖기 직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미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려면 그야말로 육자회담 해가지고 굉장한 진전이 9.19 공동성명 이상의 합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그 국가 전략 자체를 바꿔야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바꿔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핵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북미 수교하고 뭐 이런 정도로 큰 그림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은 김정은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국내적으로도 지금 한수원 해킹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자,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요록이라는 북한식 표현이 나와서 좀 그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록이라는 표현은 사실 북한에서 잘 안 쓰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이제 통째. 네. 통째로 이게 좀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통째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정확히 표현했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쓰는 그 어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한두 개를 이제 좀 이상한 말을 좀 끼워였는지 실수했는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아마 그 전문가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네. 해킹하면서 그 어디 주소지를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발원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는 과정이 아마 명백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걸 자꾸 이제 부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그 원전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자꾸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누구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뭐 미국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또 해킹을 또 많이 한 그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좀 더 조사하고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홍 박사님, 이거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원전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노림수 뭐라고 보세요? 진짜 원전을 노렸다면
그냥 조용히 한 조용히 문제를 네. 일으키겠죠. 근데 지금 주요 목적은 겉보기에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억 네네. 달러. 근데 그 수억 달러를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계좌에 뭐 입금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인터넷 주소를 남겨줘 가지고 연락하라 뭐 이건데 몇 억 달러 남기려다가 큰 낭패 보지 마라 뭐 이러는데 한수원이나 우리 저 관련 부처에서는 이게 지금 뭐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다 알려진 것들이지 아주 치명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경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사근고가 어려워요. 북한 경제가 최근에 이제 무연탄 수출이 무연탄하고 철광석하고 수출이 중국의 대중 수출의 거의 한 4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10% 이상씩 막 줄어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황사도 날라오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가지고 환경 기준을 아주 강화해 버렸어요. 무연탄 중에 품질이 안 좋은 건 돌려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화벌이에 지금 차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외화벌이에 지금 지령들이 다 내려가지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인터넷 해킹 이걸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하여튼 저 5월까지 충당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볼라 뭐 그것도 뭐 굉장히 그 난리 법구석을 피다가 최근에 또 풀어주잖아요. 네. 그것도 에볼라도 돈 벌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일체 못 오니까 네. 그것도 풀어주는 것처럼 일단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러나 더 큰 목적은 한국 사회에 혼란을 조성해 가지고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뭐 리포트 대사 그 피습 이 사건을 좀 무마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야말로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좀 좋겠는데 네. 북한이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저는 그쪽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지난 12월부터 300여 회 이상을 선양 지역의 IP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외부에서도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300회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네. 횟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합수단에서 선양 지역의 그 공안 당국한테 이거 좀 수사 좀 해서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나 봐요. 이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선양 지역에서 우리한테 보낸 그 IP의 출처를 찾으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결과가 나올 때가 거의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사회 흔들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이 해커가 원전 도면뿐 아니라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이에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예, 통화 소위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제 능력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다. 뭐 그런 통화 내역까지도 다 이제 도청하거나 또는 해킹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언론에 다 나왔던 대체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진짜 목표로 해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식 같고 실제 자기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돈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찌르고 비밀리에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하기에는 더 쉬운 거죠. 네네.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다 공개하면은 국가적으로 다 국민들이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갈취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이면 북한 아니면 일부 세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킴으로 해서 진짜 한국 사회에 좀 혼란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목적하는 그런 것을 달성하려는 그런 플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 박사님 끝으로 앞서 그 질문과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선양 공안 당국에서 IP 출처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 말에 그 원전 파괴 위협했던 해커랑 이번 이 해커가 동일 인물인지 이것도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FBI한테 예. 요청을 했죠. FBI가 트위터에 대한 계정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FBI가 이 두 범인이 같은 범인이냐 확인은 미국 FBI에서 해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제 중국 사법당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뭐 사드 배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 국권이 가져가야 되고 중국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정부가 꼭 찾아서 이런 지금 요번 사이버 해킹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미국하고 중국의 협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국가 전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